시장에서 발생한 경제학 명칭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범위와 대상을 좁히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동시에 경제학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렵게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학문에서 물리적인 양들 사이의 교환 관계와 법칙을 다루는 학문, 시장 안에서 교환 비율과 교환 법칙을 다루는 학문으로 바꾸는 거였다. 쉽게 말하면 경제학을 철학 비슷한 거, 정치학 비슷한 거, 심리학 비슷한 거, 사회학 비슷한 거, 행정학 비슷한 거에서 물리학 비슷한 걸로, 물리학 비슷한 학문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이코노믹스라는 명칭 대세 장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 명칭 변화와 관련된 역사를 한 페이지에 다 담았습니다. 다시 박수. 이 길고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쫙 담았을까? 여러분 읽기에는 그냥 한 페이지죠. 저렇게 한 페이지 압축하기 위해서 제가 덜어낸 이야기, 액젓 뽑아낸 얘기가 얼마나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줄 아세요? 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한 페이지지. 집 짜내려고 제가 드린 시간이 얼만데요. 입하고 기조약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너무 쭉 애끼세요. 한 페이지에. 계량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계량적인데 그 중에서도 더 계량적으로 된 것을 경제학이로,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다 계량 경제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거, 이렇게 좁혀 놓으니까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시장 내에서의 물리량 사이의 교환을 지배하는 법칙을 뽑아내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삑사리가 무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이름이 다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political economy라고 했으면은 이름이 많이 안 생겼을 텐데 economics로 줄여 놓으니까 이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겨서 위생경제학, 후생경제학, 계량경제학, 행복경제학, 행동주의 경제학, 이해되세요? 제도경제학. 감당이 안 되는 사태, 그러니까 시장으로 줄여놓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새로운 문제 제기들이 다시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체를 커버 칠 수 없는 쪼까난 이름으로 줄여놨더니 이 개별적인 특수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쪽으로 특화된 경제학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새끼치는 게 계속 되는. 그래서 온갖 경제학이 다 생기게 돼. 왜 경제학 이름이 그렇게 많냐? 무슨 주의, 무슨 경제학, 무슨 경제학, 그것만 다 알아도 경제학 무지하게 공부할 게 많아요. 경제학 종류만 해도. 왜 경제학 종류가 그렇게 많아졌냐? 이코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줄여놓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헝겊이 옷감이 짧으니까 자꾸 덧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큰 흐름이 잡히죠. 무슨 놈의 경제학이 그리 많은지. 수리 경제학, 계량 경제학, 행동주의 경제학, 제도경, 신고접화 경제학은 케인즈원, 뭐 그래서 이런 파죠. 그 오늘날 그 행동주의 경제학이 뜨는 것도 바로 이 이코노믹스 물리학 비슷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반발로서 요새 대세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 하면 다 인간의 다른 측면, 살아있는 인간 못 봤던 측면, 주류 경제학이 쭉 카놓은 인간 본질에 대한 그게 커버가 안 되는 인간의 감춰진 측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낸 이 바보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요새 뭐 연짝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현실을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경제학에 큰 물줄기 잡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자화자찬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저절로 잘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영어는 그렇고 서양말은 그런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 있어요. 동양에서는 사실 명칭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경제가 경세재민의 준말이기 때문에 이 논쟁과 무관해. 우리는 동양은 경세재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짜고 이 헝겊 짜듯이 짜고 백성을 돕는다, 백성을 구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표현. 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 딱딱해 보이는 경제학 책이 매우 그 신세대적이고 힙해지는 느낌. 실로 가슴이, 요새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실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돕는다. 용어만 딱 놓고 보면은 동양에서는 경제학이 물리량 사이의 교환 관계와 법칙을 다루는 학문으로 쪼그라든 적이 없습니다. 용어만. 현실은 전혀 안 그렇지만 현실은 사대주의니까
경제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경세와 재민의 학문이어야 합니다. 이름부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책 제목에 정치 경제학을 넣었습니다. 왜? 민주주의의 진짜 핵심은 사회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듯이 준말 속에서 이 경세 재민의 의미가 실종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 경제학은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며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가 교차하는 대립적 논쟁의 장입니다. 계급투쟁이에요. 경제학은 투쟁이다. 그래서 정치학이다.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인 자연과학이 아니고 철저하게 가치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롭고 누군가에게는 해로워서 그 이익과 손해가 교차해서 서로 대립적인 논쟁,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처지가 부딪히는 정치의 장이에요. 경제학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논리도 없이 막 자기 이해관계를 막 우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리와 근거와 통계가 받침을 해줘야죠. 논리와 근거와 수학과 통계로 서로 싸우는 장입니다. 따라서 제 책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은 시민 정치 경제학 에세이는 거기서 정치 경제학 파트를 어떻게 번역해야겠어요? Political Economy가 아니고 Political Economics. 이제 깊은 뜻을 좀 아시겠습니까? 깊은 뜻을. 그렇게 깊은 뜻이. 고전파 경제학이 썼던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가 아니에요. 제가 쓴 정치 경제학이란 말은 Political Economics. 수학과 통계와 팩트와 숫자가 논리가 받침이 되는 것도 미시 경제학적 기초까지 갖고 있으면서 Political Economics. 당연히 이 경제학 안에는 이과적인, 쉽게 말해서 물리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배제하면 안 되지. 그 시장이란 건 세상의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감추면서 경제학을 자연과학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은 진짓 비정치적인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제학에 대한 탈정치적 설명, 경제에 대한 탈정치적 이론은 알고 보면 매우 정치적입니다. 경제학의 탈정치화에 맞서야 하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책에 시민 정치 경제학 에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이렇게 3페이지가 다 끝나. 딱 한 페이지에 맞췄어. 내가 요거 하느라고 딱 한 페이지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즐겁지? 다 요 얘기를, 요런 골자를 딱 한 페이지 안에 형식과 내용을 딱 맞춘 거. 제목부터 딱 해서 매 페이지를 그렇게 했다는 티가 안 나게 딱 자기도 모르게 한 페이지 딱 끝나게. 아니요, 이젠 박수 안 쳐도 돼요. 자, 다음 얘기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이 최저임금, 시장학, 경제학, 정치경제학. 탈정치를 가장하는 경제학이 이제 주류 경제학이고, 주류 경제학은 다른 말로, 지금 주류 경제학을 뭐라고 할까요? 주류 경제학. 지금의 주류 경제학은 무슨 이름으로 불리느냐 하면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우리 고전파 경제학을 배웠잖아. 200~300년 전에 고전파 경제학, 꼴통 경제학 배웠잖아요. 지금 주류 경제학은 그들의 승리, 신고전파 경제학. 그래서 신자가 붙은 겁니다. 신고전파 경제학. 이거 모르고 보면은 그냥 쫄죠. 어려운 이름으로 들리니까.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역사를 알고 나면은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꼴통 경제학이라는 뜻이죠. 신꼴통 경제학. 위원님 제대로 이해. 신꼴통 경제학. 꼴통의 시대가 다시 주류의 주류, 신꼴통 경제학. 근데 이 새끼들이 나보고 꼴통이란다니까. 기분이 들어온 게, 이자들이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꼴통으로 본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고 탈정치를 가장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경제학은 정치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몽땅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정치다 했어요. 이재명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사람 개인 견해가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몽땅 들고 일어났어요. 무엄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300년 전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은 정치다라는 말은 생뚱맞은 희한한 꼴통소리를 한다가 아니고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몇백 년에 걸친 영린을 건드린 거라서 그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미워서도 아니고요. 예, 이재명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런 또라이 새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픈 데를 건드렸기 때문에 급소를 찔려서 하나도 안 아픈 척하면서 또라이 이야기인 것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모든 신문에 기고하고 온갖 특히 국책연구기관 KDI 등등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경제학은 정치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재명이 무지하게 똑똑한 경제학의 경지에 이른 사람 같죠. 근데 그 다음날 저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이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야. 응? 여기까지 경제학이 정치다 이렇게 말했을 때까지는 얼마나 경제학의 어떤 오랜 역사도 다 알고 어떤 경제에 이런 사람처럼 보여. 근데 그 다음날 언론 마이크 앞에서 저는 무엇보다 시장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아니 어제 한 말하고 이거 하고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그 옆에서 관전하는데 돌아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3점슛을 롱샷을 퍽퍽 꽂아 넣어서 엄청나게 농구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간단한 레이업을 못 하는 거야. 우연히 롱샷이 들어가서 농구 무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간단한 원, 투 놓고 온다. 탁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설명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간 앞뒤가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 마음이다. 둘 다 힙한 말이거든. 힙하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히피스트라고 봐요. 힙한 말을 너무 좋아해. 단짠. 그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정치다 이 말도 되게 이쪽에서는 힙한 말이고 나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이 말도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또 되게 힙한 말이거든. 그 힙한 말은 다 하는 거지. 그게 서로 충돌되더라도 히피스트야. 그 힙어 사람이. 나 오늘 막 터지는데 방언 터지는데 사람이 힙어. 히피스트라서 인기 있는 말 수집가가 그게 히피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정책이 힙한 거는 또 다 하거든요. 힙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또 훨씬 낫거든. 힙하게 대두되는 정책은 또 다 해. 재난지원금이랄지 응? 그 힙하게 사람들한테서 대두되는 구체적인 정책은 또 다 해요. 그러니까 또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힙한 게 요새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야. 힙한 건 또 해. 하긴 힙한 건 해 그냥. 이 힙한 게 이렇게 힙한 게 나쁜 게 아닌 거야 또. 퍼펙트 하진 않아도 사람이 힙한 게 나쁜 것만 아니야. 앞뒤가 딱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칭찬받을 지점도 있고 분명하고 비판받을 지점도 분명하고 해프진 않고 힙어.
힙한 것만 너무 힙한 거는 하나도 안 빼놔요. 정말 트렌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프로 TV에 나와가지고 방방 뜨잖아. 힙한 거로 그게 뭔데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관점이 다 서 있고 모든 영역에서 힙한 거를 다 알아요. 맞죠? HIP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도 뭐 다 꿰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똑똑해 보이죠. 실제로 똑똑하고. 힙한 것 중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개인부터 시작해서 뭐 NFT 뭐 모르는 게 없어요. 힙한 얘기들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피스트다. 이재명의 3프로 방송의 핵심 주제요? 안 봐도 전 알 것 같은데요. 주식 금융소득 추구하는 중산층이 행복해 할 일을 힙한 건 다 하겠다. 내가 당신들과 똑같아서 내가 너무 잘한다. 이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죠. 부동산 자산 증식으로 부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부를 늘리려는 주식 개미들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5만 가지를 다 하겠다. 내가 잘 알고 주식을 당신들과 입장이 똑같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찍으세요. 잘 알고 실제로. 근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재명 얘기는 그 정도에서 조금 이따 또 나올 거고. 독학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독학한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자라는 말하고 경제학이 정치다라는 말하고 좀 충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정치를 가장하는 경제학이 뭐라고요? 여기 탈정치를 가장하는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 뭐 이것만 해도 뭐 탈정치를 가장하는 경제학, 노란 줄 쳐놓은 게 그게 뭐다? 신고전파 경제학.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신꼴통, 정부는 빠지셈, 그죠? 그 시장학입니다. 시장학.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학이에요. 그래서 물리량의 비례 교환을 지배하는 법칙을 다룬다고 하면서 이러한 물리량 비례 교환이 일체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곳, 짜짜로니 자연적으로 실행되는 곳을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연스러운 내추럴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들이 내추럴을 강조할 때의 뜻은 뭐죠? 정부가 빠진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추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자유 이러면은 기업의 자유 이 말이고, 이 사람이 자연적인, 이 사람들이 자연적인 이렇게 말하면은 정부가 빠진, 정부가 없는 이 말과 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자유라는 말을 자유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는 거예요. 자연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자연 생각할 때 막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호연지기 막 광활하게 펼쳐진 막 숲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적인 그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빠진 이 뜻으로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정부가 빠진. 자유 하면은 기업의 자유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말 한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그 말 뜻이에요. 걔가 쓰는 자유란 말은. 그래서 그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임금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노동량 또는 노동력의 가격이며, 임금의 액수는 구매자 즉 고용주와 판매자 즉 종업원의 자유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죠? 정부가 빠진 채로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약하는 겁니다. 서로 책임지면서. 그래서 뭐가 결정된다? 임금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죠? 완전히 자유의 장이죠. 임금은 자유계약의 결과입니다. 그죠? 근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임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윤석열이랑 걸리네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법률로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한다. 메롱이다 요놈들아 이거죠. 메롱이다 요놈들아. 그건 너희들 학문에서 그런 거고 실제는 사실은 또 신고전파 경제학을 엿먹이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실제 현실이 자본주의적 현실이 신고전파 경제학을 엿먹이고 있어요. 법률로 국가가 빠진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국가가 다 개입해서 임금의 하한선을 딱 결정해 놓습니다. 이 밑으로 월급 주면 안 돼. 그런 자유계약 하지 마. 뭐해? 그렇죠. 이 경우 임금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작동하는 물리법칙을 벗어나므로 원래대로 따지면 경제학의 고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버트 그러나 하웨버 아바시카시 임금은 여전히 경제학의 주요 고찰 대상이며 임금을 다루지 않는 경제학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경제학이 시장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을 포괄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정치죠. 최저임금의 인상을 놓고 격렬한 정치적 부딪힘이 있죠.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안 그렇습니까?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갖고 사회 전체가 다 개입해서 싸우잖아요. 완전 정치죠.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완전히 정치죠. 그래서 확실히 그거 하나만 봐도 경제학의 본질이 정치 경제학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은 무슨 학이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학이고 최인호가 다루고자 하는 경제학은 자원학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시장학을 추구하고 최인호는 자원학을 추구한다. 김자원님 요새 어디 가셨어? 안 보이는데. 포괄 범위가 다르죠. 저는 자원학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 자원이 어디 지하 자원뿐이겠습니까? 인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자원이 흘러다니는 흐름은 시장이 다 커버칩니까? 시장이 다 커버치지 못해요. 자원의 위치, 자원의 움직임, 자원의 분배는 시장이 다 결정 못합니다. 시장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그죠?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정치가 결정합니다. 자원의 흐름을. 시장이 결정하지 못해요. 시장과 정치가 다 함께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인간을 포함한 전체 자원의 흐름 또는 전체 경제 활동의 일부일 뿐이며 경제학은 이러한 전체 자원 흐름 또는 전체 경제 활동을 다루는 정치 경제학이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페이지가 다 끝나. 내가 정말 스스로 자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가 또 한 페이지 다 끝날 때 고문장이 다 끝나요. 이건 뭐 음악적으로 완벽해. 어떻게 이렇게 한 페이지 딱 마지막 줄에 딱 끝날 거 남지도 넘치지도. 단톡방에 올라온 신문기사 지적하셨어요? 탁탁탁.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는 맞습니다. 국가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페이지가 끝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서문이 끝난 거예요. 딱딱딱딱 4페이지인가 3페이지가 딱딱딱 각각의 이야기로 딱딱딱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서문이 끝난 거예요. 서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서문이 뭐 내가 이 책을 쓰기로 한 거는 뭐 하면서 주저리 안 쓰고 각각의 서문이 내용, 서문이 본문이 되게, 서문이 또 사실상 본문이 되게, 배워야 될 공부 내용이 되게, 그냥 소회를 쓰는 게 아니고 내용을 담게 이렇게 탁탁탁탁 서문. 뒤에 쭉 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개봉, 오늘 다 개봉하면 그렇고 책 제목에 대한 설명 안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좀 다릅니다. 서문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서문을 영어로 보통 preface라고 합니다. 또 그걸 preface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preface. 그러니까 제가 쓴 건 preface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문은 영어 단어가 두 개예요. introduction. 서문이 introduc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preface가 있고 introduction이 있어요. 저는 introduction을 지향하면서 쓴 거예요. 각 잡고 쓴 서문이 introduction이고 소회 정도로 쓴 게 preface예요. 그러니까 introduction은 보통 되게 길고 두꺼워요. 하나의 독자적인 챕터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그 introduction형 preface를 쓴 겁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책 만드는데 도움 준 사람이 뭐 인트로덕션에는 론돈 카프리초소 들어볼까요? 이언님 그거 뭐 책 쓰는데 도움 준 누구에게 감사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 언제나 저는 as you죠. 제 얘기는 입만 열었다 하면 제 자랑이라서 혹은 자기 쪽팔림에 대한 고백이고 자 그렇게 해서 서론했고요. 이제 그 프롤로그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거는 이제 픽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움받은 맞습니다. 도움받은 데가 없어서 이호수님 때문에 죽겠네. 특별히 뭐 도움을 표시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파란 장미 얘기도 쓰고 싶습니다만 참 이영수쌤 무섭네. 훅 찔려버리네. 그리고 이제 재미도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낚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챕터 1이에요. 이게 부제 지금은 대충 이렇게 제가 제목을 챕터 1의 제목을 대충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마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문재인까지. 챕터 1의 제목이 뭐다 비트코인에서 문재인까지. 그럼 읽고 싶잖아. 되게 섹시하죠. 비트코인하고 문재인하고 경제학 책인데 1장의 제목이 비트코인에서 문재인까지. 뭐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표준 경제학 제대로 된 보편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는. 재밌게 보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 재미없거든. 낚시야 낚시. 일단 리드를 재밌는 걸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경제학 책이라고 써놓고 수요와 공급이란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읽겠어요? 낚시를 일단 비트코인으로 딱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소개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개굴하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처음에 주로 암호 통화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나는 그것을 암호 자산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똥꼬집으로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내내 한국 정부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가상통화라고 그랬어요. 뭐 화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한국은행 사람들이 무식하냐. 사람 눈치 보냐. 어감을 얘기하냐 경제학 한 사람들이 그 논리를 들어보면은 가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김건희 사과문 같은 거야. 이건 뭐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고 뭐 이력을 뭐 틀리게 썼지만은 뭐 죄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화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통화라고 말하면 왠지 이런 느낌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감을 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데 참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게 사대주의자들이라서 2019년 4월에 최인호가 말할 때는 안 들었더니 2019년 4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국제기구에서 요새 발성법이 바뀌니까 말할 때도 국제기구에서 김 기사 국제기구에서 이 발성법이 일반 스피치에도 저기 있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가상자산 이렇게 하니까 잽싸게 언제 똥꼬집을 따로 부렸냐는 듯 잽싸게 가상자산으로 부랴부랴 바꾸더라는 겁니다. 최인호가 말할 때는 안 듣다가
진짜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래서 정부 공식 표현이 이제 가상 자산이 되어버렸죠. 비트코인이 공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거를 공기 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공기를 75%. 그래서 요새 새로운 발성법을 익힌 다음에 노래가 또 약간 요상하게 들린다 싶더니 공기를 내가 4분의 3을 넣었군요. 그러면 콧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을 넣어야 편안하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공기를 4분의 3을 넣으면 콧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방송 왜 이렇게 재밌지? 나는 하여간 영원히 이렇게 해야겠어. 쓰고 말하고 쓰고 말. 비트코인이 화폐일 수 없는 이유를 왜 살펴보냐? 재밌기 때문이다. 화폐와 경제, 화폐론 공부, 경제론 공부에 참 좋은, 솔직하게 낚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일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는 이유는 화폐를, 아주 중요한 건데, 화폐와 경제의 관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폐는 자원의 교환이라는 강물에서 계속 헤엄을 쳐야 한다. 이 그림 나야겠구나. 네, 근데 뭐 화폐라는 말과 통화라는 말을 구분한다는 게 웃기는 건데, 화폐는 자원의 교환이라는 강물에서, 강물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경제에서 강물이 나옵니다. 12,000권 정도 팔렸는데요, 시리님. 순수하게 순수한지 안 순수한지 전 관심 없고요. 뭐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죠. 12,000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교환이라는 강물, 그 유통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비유법을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강물과 강변, 강물과 강변으로 경제를 비유한 사람. 뚝과 강물,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론 1권에서 강뚝과 강물이라는 비유로 경제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save라는 영어 단어, save.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라서 영어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겠죠. 그래서 자본론 1권에서 영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새삼스럽게 2번 영어 강의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독일 사람인데 영어 단어를 설명해요.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want와 need, 이걸 설명하고요. 원하는, 욕망하다와 필요로 하다의 차이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save라는 영어 단어